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6월 25일이고요. 그 날씨는 굉장히 흐린 상태입니다. 오후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뭐 일단 와봐야 아는 것이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여름철, 그 다음에 장마철의 그 양봉 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30분 30분 정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봉구는 그 4월 20일 날 분봉을 했고요. 인공 분봉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왕대를 넣어줘가지고 이제 진행이 돼 있는 그런 봉군이고요. 다른 봉군들은 보통 뭐 지금 그 같은 시기에 분봉을 한 벌들은 보통 6몇 벌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좀 약해요. 그 뭐 한 번 실패한 게 뭐 그다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솔직히 요걸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 여름철과 이제 그 장마철에 이제 그 양봉 관리는 그 몇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먹이가 있어야 되죠. 어찌됐건 뭐 일단 먹어야 버리든 사람이든 일단 먹어야 사니까 먹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습기 조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너무 뜨겁죠. 여름 되면은 이제 뭐 날씨가 뭐 3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벌통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사병에 걸려서 이제 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산란 관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벌은 그 한 번 실패를 한 벌이고요. 저도 이제 내검을 자주 못합니다. 자주 못하고, 이제 교미상 같은 경우는 뭐 그 왕만 제대로 살아있고, 그래 먹이만 어느 정도 있으면은 굳이 이제 뭐 내검을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저도 뭐 거의 한 달 만에 열어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화분떡 준 거를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지 사양한 것도 다 먹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이제 7장이 들어 있는데, 7번째 장은 뭐 여기 뭐 짓다 말았습니다. 벌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기초공사 정도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장은 약간 좀 묵직하네요. 자, 꿀이 어느 정도 밤꿀이 이제 까마잡잡한 게 보니까 이제 밤꿀이죠. 밤꿀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뭐 산란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신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여요. 이제 구소비는 안 보이는데 신소비는 이제 이 꿀이 까맣죠. 이 까만 것은 이제 밤꿀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장 역시도 이렇게 본개가 돼 있고 꿀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 까맣죠. 여기 이제 밤꿀이 솔창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이제 먹이를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꿀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3번째 장이고, 봉판이 이렇게 이쁘게 뭐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봉판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이미 터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오고 재산란이 들어갔습니다. 재산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예, 제살란이 들어가 있고 이제 다 터져 나오고 제살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은 여기 있습니다. 왕은 여기 여기로 숨었는데 아무튼 뭐 왕을 뭐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왕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 자, 요 정도 이제 진행된 상태고, 이제 얘네들이 그 장마철에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정도 먹이 양이면은 뭐 굳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줄 필요는 없고, 먹이 양을 이제 조정할 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30% 정도를 유지합니다. 보통 보면 요것도 한 30%가 좀 남짓한,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항상 이제 먹이 그 비중이 한 30%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그게 가장 뭐 적정한 그 먹이 양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분떡 같은 경우에 이제 장마철에 이제 좀 장마철에 먹으라고 이렇게 뭐 많이는 주지 않고 이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먹을 거고, 뭐 먹이는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뭐 먹이는 줄 필요 없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장마철이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활동을 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가서 일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뭐 전문 용어로는 대맛지 대맛지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맛지 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대맛지의 시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안에 이제 육아를 하고 있죠.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이가 금방 줄어듭니다. 뭐 한 열흘 전에 봤는데 먹이가 잔뜩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먹이가 갑자기 뭐 굉장히 없어요. 이 겨울에 이제 겨울이 아니라 장마철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먹이를 파먹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먹이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먹이 양은 이제 장마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화분떡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3분의 1 동가리만 넣어줬는데 한 절반 정도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 벌 세력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장마철에 이제 좀 육아하는데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먹이 관계는 그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비가 오게 되면 이 벌통 속에 물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이 벌통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 앞으로 이게 숙여져 있습니다. 보일동 말동할 정도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이 이제 앞으로 소문을 통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앞으로 약간 이제 기울게 해놓는데, 그렇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안에 물이 고이겠죠. 물이 고이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물이 고이게 되면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벌레를 이제 세력이 굉장히 좀 좋아가지고 좋은 경우에는 그 벌레도 다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지만 세력이 조금 약한 경우에는 그 벌레를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벌레와의 싸움, 벌레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걸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습기가 있으면 위에도 이제 습기
그 습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벌통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각종 전염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아하는데 상당히 좀 지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생기면은 벌레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여러분들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화성으로 이제 그 로켓을 쌓아 올리죠. 큐리오시티 뭐 이런 그 위성을 이제 쌓아 올리는데, 큐리오시티가 이제 딱 그 화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삐리비리비리비 이러면서 뭘 찾습니까? 제일 먼저 물 있는 데를 찾아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를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뭐 무슨 호수에 하고 삐리비리 그 막 큐리오시티가 이렇게 쫙 하면서 이제 그걸 찾습니다. 그쵸? 물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존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벌통 내부도 하나의 우주라고 본다면은, 그 밑에 습기가 이게 물기가 있게 되면은, 아, 여기에 이제 벌레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어져 버렸다. 아, 옛날에 여기 벌레가 있었구나. 얼마 전에 생명체가 있었는데 이 벌들에 의해서 그 선풍 작업에 의해서 싹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 물기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조건 안에 습기가 고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첫 번째겠죠.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이 이제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안에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돼요. 그 만약에 그냥 뭐 물이 들어가면 걔네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번째,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벌통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아무리 이제 여담으로,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섹시하고 진짜 우윳빛 피부를 가진 여자라 하더라도, 그 계곡이나 아니면 해수욕에서 계속 이제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이 아가씨 있잖아, 거기서 한 달 동안 살아. 이렇게 되면은 물속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진짜 뭐 건장한 남자든 아무리 섹시한 여자든 간에 몸이 퉁퉁 부을 겁니다, 아마. 그쵸? 물 옆에 물이 적당히 있는 것은 뭐 약이 되겠지만,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몸에 이상 징후가 온다. 이 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강조를 하는데, 안에 물이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물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통풍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저도 처음에 그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않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접는 것은 이동할 때, 이동 양봉을 할 때, 이때 이제 이게 벌통이 덜컹덜컹덜컹하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안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이제 열이 좀 나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옮겨 다닐 때. 그렇지만 고정 양봉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열을 내려고 그래도 열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열을 맞추려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없던 병도 걸릴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접어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환기는 잘 되겠지만, 얘네들이 필요한 온도가 35도인데 35도, 예를 들어 35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어주면 밖의 기온이 20도밖에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이 용을 쓰고 계속 열을 올린다 하더라도 열이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노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물이 안에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습기가 안 생기고, 얘네들이 알아서 그 안에 있는 벌통 만약에 37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또 선풍 작업을 해서 빼내 가지고 35도로 낮추고 33도까지 내려갈 경우에는 또 열을 막 발생을 해 갖고 35도로 올리고, 이게 이렇게 막혀 있게 되면 그 조절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어주게 이렇게 걷어주게 되면 그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상당히 불편하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준, 처음엔 저도 초창기 때는 이거를 걷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이거를 왜 덮어놓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굳이 덮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더워 죽겠는데 이거 뭐 쪄죽으라고 이걸 덮어놓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시선을 볼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뭐 고추밭이나 뭐 마늘밭 뭐 이렇게 김을 매는 아줌마들이 갑자기 칠갑산이 생각이 납니다. 칠갑산. 아무튼 길쌈을 매는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땡볕에서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왜 수건을 왜 써?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건을 왜 써? 더워 죽겠는데. 수건을 쓰는 이유는 수건을 씀으로 인해서 햇볕을 차단하고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건을 쓸 겁니다. 그죠? 타지도 않고 피부도 두피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저도 요거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이 들어가더라도 열이 천천히 들어가겠죠. 이게 어느 정도 열을 잡아주니까 천천히 들어가고 이제 빠질 때도 천천히 빠지겠죠. 얘네들이 물론 선풍 작업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처음에는 안 덮어놨어요. 안 덮어놨는데 덮어놓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이 온도 조절을 하는데 유리하다, 요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2장이 아니라 한 3장 4장 덮어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습도 조절은 뭐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됐고, 지금 이때에도 급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때는 급수를 해주면이야 좋겠지만 소문급수를 해주지 마세요. 제가 봉장 몇 군데 가봤는데 지금도 소문급수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약간 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급수를 해줄 경우에는 거의 물을 매일 갈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방 상하니까, 물이 금방 상하니까 소문급수는 해줄 필요 없고 물은 지들이 알아서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떡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는 한 35%에서 40% 정도 유지,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그 정도 유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이죠. 7월 뭐 한 말부터 8월 한 중순까지 이제 굉장히 뜨거운데, 굉장히 뜨겁죠. 낮에는 거의 뭐 35도 뭐 많이 올라가, 대구 뭐 이런데, 대구 경북 같은 데는 더 더워. 거기는 뭐 38도까지 올라가. 엄청나게 덥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냥 맨벌통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쵸? 얘는 열이 많이 들어가고 안에가 굉장히 더울 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에도 38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은 36.5도죠. 사람 체온이. 그러면은 1도만 올라가도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갑니다. 1도만 올라가도. 그쵸? 근데 만약에 37도, 38도가 올라가게 되면 안에 있는 유충들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불편하다 못해 나중에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를 단열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 안 들어가게 해주고, 뭐 요런 2가지를 일석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 덮어주면 좋겠죠. 보통 보면 이제 부지포 개포로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뭐 그걸로 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덮었고, 일부는 이제 그 부지포 개포를 2개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포 개포가 이렇게 접혀 있죠. 접히죠. 이렇게 접히고, 접힌 것을 위에다가 덮어주고,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덮었어요. 2개를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갓바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그것은 본인이 판단은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튼 안에 열 전달이 좀 늦게까지 열 전달이 단열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보면은 여름에는 그늘에 있는 벌들이 그 벌이 더 잘 큽니다. 그리고 양지에 있는 벌들이 좀 늦게 안 크고, 산란이 좀 저조하고, 그늘에 있는 벌들이 산란력이 좋고, 요 차이는 뭐냐 하면, 그늘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원하니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서 이제 산란이 잘 나가는 반면에, 이제 땡볕에 있게 되면 이제 그 더우니까 얘네들이 이제 통풍 작업을 해가지고 열을 밖으로 내보내죠. 이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거를 열 전도율을 낮춰주게 되면 그런 일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게 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웅거리면서 이제 열을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급적인 벌들이 좀 덜 수고스럽게 이렇게 좀 단열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열을 안 해주게 되면 나중에 쪄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벌이 한 마리도 없이 싹 죽어버려요. 쪄 죽는다 그래요. 그걸 이제 열사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뭐 자기가 관리 안 하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 열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전 영상부터 진드기 작업을, 그 진드기 가시응에 뭐 발화응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뭐 기억하기는 힘들고 그냥 통칭 진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올해 진드기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올해가 아니죠. 올해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시트지를 깔아 가지고 진드기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장용 봉투에다가 설탕을 한 대빵 넣고, 이제 벌 붙은 소비를 하나 털어 넣고 흔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까지 다 확인을 마쳤습니다. 뭐 앞에 보시다시피 기는 벌 한 마리도 없어요. 뭐 기는 벌이 거의, 글쎄요, 뭐 돋보기로 이제 보고 다니면 한 마리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기는 벌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드기 작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드기 작업은 전 영상에도 제가 지금 진드기 작업에 대해서 진짜 뭐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어떤 약재를 쓰셔도 됩니다. 어떤 약재를 쓰셔도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약재를 최소한 다른 성분으로 3번 이상은 해줘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5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3번 하게 되면 그 벌들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라고 봤을 때 소방 구멍에 이제 그 막혀 있는 것은 그 진드기를 잡을 수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외부에 이제 벌 몸에 붙어 있는 그 진드기나 이렇게 소방에 이렇게 겨다니는 진드기는 진드기 약 처리를 했을 때는 잡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봉해져 있는 기간은 그 여왕벌이 산란을 낳고 9일이 지나면 봉합니다. 9일이 지나고 봉해갖고 21일이 되면 나옵니다. 출방을 하죠. 그렇게 되면 약 12일간 봉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을 5일에 한 번씩 친다고 했을 때 15일 간격이 돼요. 그렇죠? 15일 간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최소한 밖에 진드기 작업 싹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만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이 뭐냐면 숯벌은 24일이에요. 그쵸? 24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보다 3일이 더 길어요. 숯벌 역시도 15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숯벌 역시도 숯벌 안에 있는 그 진드기도 다 잡을 수 있다. 뭐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숯벌은 우리가 보면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또 깎아내고 거기다가 또 약도 또 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상관없고 최소한 일주일이나 혹은 5일에 한 번씩 3번 이상은 꼭 해줘야 된다. 그 장마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막 기는 벌이 막 엄청나게 다닌다. 근데 내가 약을 했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진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을 쳤는데 갑자기 막 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진드기에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진드기가 안에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봉들이 진드기 이미 다 빨려 있는 거예요. 빨리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약을 쳐대니까 얘네들이 겨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진드기 작업을 일시 중단을 했다가 안에 있는 그 유봉들이 그 알들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다 죽어 나가 버리니까, 많이 죽어 나가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안에서 그 100마리가 있는데 100 안에 그리고 이제 그 성충 벌들이 있겠죠. 성충 벌들이 100마리를 보호할 만큼 알을 낳는데 만약에 여기서 50마리가 죽어 나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그럼 50마리가 나머지 100마리를 유충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게 되면 부저병이 오게 됩니다. 부저병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죽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통은 표시를 해놨다가 일단 좀 진드기 작업을 차후로 미루는 방법, 보류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벌들이 다 죽어 나오면 유충 관리할 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가면서 진드기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드기 작업을 그러니까 그 규칙적으로 그 절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해요. 제가 전에 절기 다 말씀을 드렸죠.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1년에 뭐 2번이면 2번, 3번씩 2번이면 2번, 3번이면 뭐 3번이면 3번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스타일에 맞춰서 진드기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진드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년 봄에 내 봉장에 살아있는 벌을 구경하기 힘들 수도 있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드기와 함께 그 월동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진드기가 일부 조금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진드기가 불부글한 상태에서 그 월동을 나거나 이렇게 꿀을 채밀하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 작업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약을 노상 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드기 약은 딱 규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3번씩 3번 혹은 2번, 1번 요거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해주셔야지 노상 갖고 다니면 뭐 훈연기 대신 속살만을 뿌려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시선을 볼 때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계속 노상 뿌려대는 것은 내검할 때 뿌려대는 것은 그 진드기 면역 체계만 늘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진드기 면역성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그 습기 관리, 그 다음에 열 관리, 그 다음에 진드기 관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특별히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가능하면 이제 벌이 많으신 분들은 벌통수가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뭐 이렇게 그 느슨하게
굉장히 이게 좀 느슨하게 지금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뭐 이렇게 이제 뒤에 소초광을 이렇게 넣어줘 버리게 되면 얘네들 분봉이 어지간해서 분봉이 안 나요.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 집안에서 할 일이 많으면은 바람을 안 펴. 바람을 안 펴. 근데 할 일이 없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바람을 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아무튼 할 일이 많고 할 일이 태산이고 이런 경우에는 갱년기도 잘 안 옵니다. 갱년기가 왜 오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은 잘 다 커가지고 다 분가에 나가고 그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뭐 맨날 골프네 뭐 낚시네 등산이네 맨날 밖으로 내돌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 혼자 집에서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니까 이 공허함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년기가 오는 것이고 바람이나 좀 한번 펴볼까. 그래서 뭐 옆집 뭐 어디 카바레나 뭐 가갖고 바람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꼭 그런 게 아니. 이것도 시비 걸지 마요. 아무튼 뭐 그 할 일이 이렇게 열심히 그 소초를 져야 되고 뭐 육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일거리를 주게 되면 분봉이 어지간해서 나지 않습니다. 분봉이 안 나는 그러니까 벌이 많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그 소초광을 뒤에다 계속 이제 넣어주고 뭐 너무 꽉 차간다. 그러면 여기 봉판을 한두 장 빼가지고 다른 데 또 지원해주고 또 소초광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거리를 주게 되면 그 분봉이 어지간해서 나지 않는다. 요거를 그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그 요즘에 그 여태까지 이제 꿀 따시냐고 채밀을 하시느냐고 무더위에 뭐 참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요번 그 채밀만 끝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그 수월하게 이제 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라도 그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난 꿀을 많이 채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제 오늘 영상은 뭐 더 이상 이제 드릴 말씀이 없고 그 저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 미심쩍은 점이나 뭐 이런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댓글을 이렇게 쭉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벌은 내 친구 물러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